무장한 괴한이 갑자기 주유소로 난입해 불을 지르고 은행이 털리는가 하면 살벌한 총격전도 벌어집니다. 도심 곳곳엔 화염과 연기가 자욱하고 공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정신없이 대피하기도 하는 이곳. 21세기 최대 규모의 카르텔 폭동이 일어났다는 멕시코입니다. 폭동은 지난 22일에 시작됐습니다. 중남미 최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이곳 우두머리인 엘 멘초가 멕시코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건데요. 이에 카르텔 조직원들이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 등 주요 지역에서 보복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번 사태로 6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1만여 명의 군병력이 투입되었을 정도로 심각했다는데요. 특히 과달라하라에는 현재 300여 명의 우리 교민이 살고 있고 오는 6월엔 우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99년부터 26년, 7년 살았는데 과달라에서는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계속 작전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20일 일요일은 이제 카오스였죠. 멀선 들렸고 사이렌 소리 들리고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 사는 우리 교민분들은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들 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처럼 다행히 교민들의 피해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는데요. 지금은 폭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상점도 늘고 휴교 조치도 속속 해제되고 있지만 그 여파가 과달라하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태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항구가 막히거나 고속도로들이 줄줄이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민분들이 기업에서 보통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일적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여기서 수출 보내고 수입 받는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이 미국이랑 국경이랑 가까운데 카르텔들이 방화를 저질러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해 위협이나 이런 거보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또 교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가 있다는데요. 얘네들이 그동안은 타겟형이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조직 내 싸움이나 갈등이 많아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정치인들을 향한 공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공격을 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상황이거든요. 멕시코 정부의 선제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정보나 공격력으로 되는데 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작전을 실행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포용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체포된 말단 조직원들을 선처하고 카르텔 가입 유혹에 놓인 빈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온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태세를 전환하고 최대 조직을 기습했을까요? 트럼프가 2025년 2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보 정책을 바꿨습니다.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의 국익을 해야 하는 안보의 문제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관세를 때리겠다. 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죠. 작년 초 트럼프는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특히 미군이 올해 초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한 이후 멕시코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런 기습 군사 작전을 폈다는 겁니다. Todas las operaciones se realizan por las fuerzas federales. No hay participación en la operación de fuerzas de Estados Unidos. 비록 최대 조직의 두목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장 폭동이 일어나는 등 멕시코 내 카르텔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스페인어로 플라타 이 플로모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타가 돈이에요, 돈. 플로모는 총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카르텔 지방 보스가 지방에 있는 경찰청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한 손에는 플라타, 돈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경찰청장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총알보다는 돈을 먹죠. 물론 멕시코 공직자 중에는 카르텔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우루아판의 시장이 카르텔에 맞서며 평소 방탄조끼까지 착용했지만 망자의 날 축제 한복판에서 살해당했고요. 2000년대 들어 피살된 현직 시장이나 당선인은 무려 120명에 이른다고 해요. 2달 반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는 셈이죠.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카르텔과의 유착 혹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에 놓이다 보니 이들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해결책으로 미국의 FBI 같은 강력한 연방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행정 시스템이 연방제잖아요. 다 주들이 있고 그 주지사들이 다 있고요. 주마다 경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약 카르텔 조직들은 경계를 넘어서요. 다른 주로 도망가 버리면 그 주
경찰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주지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고, 중앙정부가 뭐 FBI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경찰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지사들은 이걸 지방자치제를 약화시키는 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월드컵을 100일 정도 앞두고 최악의 위기에 놓인 멕시코. 비록 폭동은 소강 상태지만요.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총을 발포를 한다든지 주차돼 있는 차들을 그냥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은 사실 전무후무해서 월드컵쯤을 해서 사실 또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해요. 과연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카르텔의 지역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